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척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은 김해 대흥 R&T 노동자 10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함안의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준희 합천군수가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NC다이노스가 목표인 우승을 다시 하기 위해선 허약했던 불펜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척제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에 중독돼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은 김해 대흥 R&T 노동자 10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회사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 R&T에서 일하는 30대 A씨는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갔고 황달과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탓에 2주 동안 입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두드러기가 나 있고 간치료 약을 먹고 있어서 다른 약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간지럽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짜증도 납니다. 왜 이런 회사에 와서 내가 아파야 하는지. A씨를 비롯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13명인데 이 가운데 10명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급성 중독이 명백한 산업재해인데도 사측이 개별 노동자에게 공상으로 처리할지를 물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수준이 결정되는 산재 처리와 달리 공상 처리는 사측과 노동자의 합의에 따라 사측이 보상하는 대신 보험료 상승 등 사측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것보다 공사는 처리할 거냐, 산재 처리할 거냐를 묻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작업 환경 개선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사측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계획조차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와 이야기를 해서 좀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노동자는 배제하고 회사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 R&T 측 관계자는 공상 처리를 유도한 적은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노동 관련 소식입니다. 철강 공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야외 작업장에 설치된 크레인 옆으로 녹슨 철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제 오후 1시 50분쯤 가로 3m, 세로 1.4m 크기의 무게 1.2톤인 철판이 협력업체 노동자 60대 A씨를 덮쳤습니다. 용광로 불튀 방지용 철판을 보수하기 위해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 섬유 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A씨는 허벅지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크레인은 그냥 철판 달아가지고 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고는 연쇄性사망이 됐다고. 주변에 동료 직원 3명이 있었지만 모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 A씨의 비명을 듣고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지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원청인 한국제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지상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장치 없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중량물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량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그 중량물이 떨어졌잖아요. 또 사고 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관리 책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는 잠시 그쳤다가 저녁에 서부 지역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부터 내리는 눈 또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거제와 통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에 뒤덮여 있는 우리 지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비는 오전에 잠시 그쳤다가 내일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6도, 창원 8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양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5도, 진주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1도, 합천 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5m 안팎으로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부 내륙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흐린 날씨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준희 합천군수가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문준희 합천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군수는 지역의 한 건설업자에게서 2014년에 500만 원, 2018년에 1,0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군수는 2018년 12월 이자를 더해 2천만 원을 돌려줬고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문 군수는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습니다. 합천군은 이성기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해 행정 공백을 차단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합천군은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 공천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김윤철 경남도의원과 윤정호 전 새마을운동 지회장, 김성태 건설사 대표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해진 후보가 없고 지난 군수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정재영 씨는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은 대선 기간에서 보면 과거보다 득표율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내부 인사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합천군 의회 배몽희 의장과 박경호 전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우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 하나가 장례식장이죠. 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장례식장의 일회용품을 없애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식기를 거품 세제로 깨끗이 씻은 뒤 고압 세척기에 넣습니다. 1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살균과 건조를 마친 식기를 다시 포장해 장례식장으로 보냅니다. 경남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퇴출시켰습니다. 대신 여러 번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세척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김해 지역 14개 민간 장례식장이 모두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3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27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회용 사용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해 용기로 사용하기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 비용 차이도 크지 않아서 장례식장과 이용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일회용품 쓰는 것보다 다용기로 식사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대접받는다는 느낌도 있으시고 또 환경 보존에도. 김해 씨는 앞으로 동문회와 향후회 등 각종 행사를 비롯해 배달 음식점으로까지 다회용기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2021 KBO 리그 개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NC 다이노스는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가을 야구와 우승까지 도전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올해 전력을 서창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에이스 루친스키부터 FA로 데려온 박건우와 손아섭, 그리고 양의지까지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주전 라인업과 선발 투수들은 대략 윤곽이 잡힌 상황. 추가 전력도 있습니다. 재활을 마친 투수 구창모와 술자리 파문으로 징계를 받았던 선수들까지 이르면 5월부터는 그라운드에 돌아올 전망. 또 5월에는 또 나머지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는 또 힘을 내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겠나.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허약했던 불펜진 구성입니다. NC의 구상은 트레이드로 데려온 국가대표 출신 심창민과 원정현, 신예 류진욱과 김영규 등이 허리를 맞고 이용찬이 뒷문을 지키는 겁니다. 필승조를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수보다는 적은 선수가 오히려 좀 더 많기 때문에 또 저의 경험을 팀에 잘 녹아내리면 또 젊은 선수들과 같이 좋은 시너지를. 투수들을 이끌고 중심 타선의 역할도 해야 하는 양의지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이동욱 감독이 키플레이어로 꼽는 이유입니다. 부상 없이 한 해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목표고, 작년에 가을 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을 야구 하는 게. 프로야구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약 2주. NC는 마지막 실전 점검을 통해 우승을 향한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신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막을 올린 제40회 경상남도 연극제가 매일 한 편의 공연과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코로나19 속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버려진 쌀통과 그 뒤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담은 극단 나비의 이웃집 쌀통이 오늘 오후 7시 30분 하만 문화원에서 열리며 주말과 휴일에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씨앗과 꽃가루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씨앗 아름다움에 반하다 특별전이 진주 경남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소장한 씨앗이나 꽃가루를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특수 현미경으로 촬영해 다양한 모양을 확대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어린이 가족 뮤지컬 신데렐라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명작 신데렐라를 아름다운 춤과 노래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주민자치회 순회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 대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밀양시 테니스협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7시 밀양 JK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 계약 체결식이 오늘 오후 2시 양산시청 상황실에서 이뤄집니다. 농촌협약 공모 추진 2차 읍면주민토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거창군 고재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영호남 지방의회 의장단들이 지리상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리상권 영호남 지자체들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의회 의장단들도 간담회를 갖고 관련 규약 제정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지자체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로 예정된 진주시의 남강 유람선 운항 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람선 운항 위치는 멸종위기종인 흰목 물대새와 천연기념물 고니가 서식하는 곳이며 물풀을 제거하게 되면 물고기의 산란장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유람선 운항으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경유의 사용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가 오늘 통영시 일대에서 개막해 5월 8일까지 52일 동안 펼쳐집니다. 통영 섬 바람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는 통영의 옛 신화 SB조선소 영구동에서 13개 나라 36명의 작가가 참가한 주제전을 비롯해 공예 특별전, 전형림 특별전, 김성수 57 역사 70년 전이 열립니다. 특히 사량도, 한산도, 연화도에서는 섬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난중 일기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트 등이 마련됩니다. 고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전지훈련 특화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돼 고성읍 기원리에 에어돔을 건립합니다.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성 에어돔은 고성군의 역점 사업인 스포츠 산업도시 육성의 기반 시설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과 문화 이벤트, 재난 대피 공간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사천시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인 선진리성 벚꽃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사천시 용현면 선진벚꽃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 예정이던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